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너무 괴로우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잘못해서 괴로운 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죠?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 과거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과거에 해야 됐을 걸 안 했고,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안타깝게 과거에 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차를 두고 발현을 합니다. 어떤 거는 1년 만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년 전에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지, 지금 여러분이 뭔가 잘못돼서 괴로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깨닫고 나면 숨이 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은 과거에 모든 게 다 잘못됐는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지금 열심히 해봤자 이게 뭔 소용이냐고, 지금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막 저한테 화를 내신 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충분히 그 마음 이해됩니다.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죠? 지금은 뭐죠? 미래 기준에서 지금은 뭐죠? 과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은, 올바른 선택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그건 언젠가 여러분의 현재가 될 겁니다. 그때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사실,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 해야 될 거를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긍정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긍정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촉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촉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긍정의 힘이 있으면은 과거에 잘못한 거에서 그게 현실에 반영이 됐는데 그걸 좀 버티고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긍정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자체는 뭔가 실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 속도를 높여 주거나 반응 속도를 낮춰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참을 때는 어떻게, 고통의 강도를 줄여 주는 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이래서 긍정이 필요한 거지, 긍정 자체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긍정만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제 과거에 많이 잘못을 뭐 이것저것 한두 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뭐 전문대, 4 년제 다 포함하면은 요즘은 제가 뭐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50%는 항상 넘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쵸?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공부를 했을까요? 과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몇몇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꼭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학교에서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20학점, 그다음에 뭐 학점을 뭐 잘 받은 친구는 뭐 플러스 3학점까지 해 갖고 뭐 23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최대인데, 왜 그럴까요? 왜 100학점 신청 못 할까요? 왜 30학점 신청 못 할까요? 그거는 수업 설계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수업 설계는 뭐냐면은 전공 기준으로 한 학점당 3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업 듣는 시간 1 시간, 그다음에 예습 시간 1 시간, 복습 시간 해서 1 시간에서 총 3 시간을 들어야 이 전공이 마스터가 된다고 수업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을 20 시간을 신청을 해 버리면은 한 학기에 60 시간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 5일 공부하실 거면 하루에 12 시간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2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12 시간 공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9 시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은 점심 저녁 안 먹고 밤 9 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죠? 만약에 점심 저녁 먹으면 11 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침 9 시부터 밤 11 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전공을 마스터하는 정량적 기준입니다.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제 뭐 전공을 20 학점 듣는 경우는 드무니까 뭐 12 학점, 15 학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좀 계산하기 쉽게 뭐 15 학점 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45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8 시간을 직장인이 직장에서 월급 받으려고 일하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 여러분, 수능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한 친구들의 비율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대학은 여러분 정말 뭐라 그럴까? 많은 게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뭐 잘못된 선택, 거기서 아니면 어떤 기회를 잡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게 대학을 안 나온 분들도 똑같아요. 대학을 안 나온 분들도 자기가 먹고 살려면 자기 주특기, 자기가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공부를 해서 총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전공을 뭐 80 학점 듣는다고 치면은 어떻죠? 곱하기 3 하면은 240 시간이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한 학기에 3, 4, 5, 이제 6월 달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친 거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3, 4 하면 12 주죠. 약 3,000 시간 정도를 정말로 빽빽하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최소 전문 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스펙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실력이라는 건 없죠. 회사를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왔어야 될 거를 거의 모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가 딱 좋은 레퍼런스인 게, 공부를 잘하고 온 친구들은 실제로 잘합니다. 딱딱딱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학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스펙으로만 들어온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인제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에서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해서 인제 PA라 그랬는데, 저는 인제 백플레인 기판을 만듭니다. 그렇게 적층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 봤을 때 거기 단면이 어떤 물질들인지 알아야 되는데, 4 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솔직히 그걸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쪼끔만 배우면은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야 되는데, 이걸 끝끝내 이해 못하는 친구도 나옵니다. 어디에? 삼성에 입사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에 와서도 이거 물어보면은 다 막 머리 극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개발실에서 정말로 제대로 학부만 마치고 왔을 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뭐 알았어야 되냐? 회로 이론, 전자회로 1, 2 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인제 뭐 반도체 공학, 이제 피직스, 반도체 물리, 피직스, 그다음에 인제 반도체 공정 수업, 그다음에 뭐 옵토 일렉트로닉스, 뭐 디스플레이 공학, 요 5 개만 알면은, 다른 거 어설프게 알 필요도 없이 5 개만 알면은 솔직히 이거를 전공 서적을 이렇게 빠삭하게 봤으면은 뭐 욕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5 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는 삼성에서도 제가 볼 때 3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보면은 전작가 나온 친구한테 "너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은, 저는 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 헛소리거든요. 제어가 전작가의 뭐 관련 과목이 다 3-4 개가 안 되거든요. 많아봤자 5 개일 거거든요, 제어만 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제어는 인제 20년 전에도 인제 제가 매틀랩이 나왔기 때문에 매틀랩만 이 뭐지 이 툴박스만 잘 그려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잘 되는 건데, 그냥 뭐 제어만 공부했다 이딴 소리는 뭐 공부를 대학교 때 아예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냥 이 3,000 시간이 여러분이 제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괴로운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인제 답이 있죠. 뭐죠? 이 3,000 시간을 만회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 100 시간을 꺼내게 된 게 이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뭐 대학원생이고 뭐 알바를 하고 다 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인제 주 40 시간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저녁에 2 시간씩만 잡을게요, 쉬셔야 되니까. 그럼 주 5일 하면은 몇 시간이죠? 10 시간입니다. 주말은 좀 시간이 더 있으시잖아요. 5 시간씩 잡겠습니다. 그럼 20 시간입니다. 50 주잖아요. 그럼 1000 시간입니다. 3 년만 여러분이 퇴근해서 2 시간씩, 그다음에 주말에 5 시간씩 꾸준하게 하면은 전공을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3 년, 3 년, 3 년, 3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저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은, 저도 그 야매로 공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대학원 가서 정말로 이악 물고 낮에는 연구하고 저녁에도 연구하고 밤에, 그다음에 인제 주말에 필요한 공부, 내가 학부 때 못했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순간 따라잡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 따라잡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SNS도 알아야 되고, 요즘에는 인제 IT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은 뭐 어떤 게 인제 500 시간이 누적이 되고 1000 시간이 누적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빛을 무조건 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무조건 어느 순간 되면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3,000 시간,
그다음에 여러분 3,000시간은 이게 모든 전공을 다 들었을 때예요. 예를 들면 전작가만 해도 아까 제가 말한 80학점에는 통신도 있고 회로도 있고 아까 제어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도 쪼끔 섞여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백플레이 만드는 개발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추려내면은 필요한 전공은 5개 정도예요. 500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 시간 아까 10 시간씩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50주.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일 주일에 20 시간이었죠. 주중에 10 시간 그다음에 주말에 10 시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25 시간이면은 충분히 공부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사람들을 가르쳐 봤고 이거를 해내는 걸 너무 많이 보면서 그냥 충분히 내가 만회할 수 있는데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냥 인생을 방황하고 낭비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는데 어떤 영어 교육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11,000시간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년이면은 매일 10 시간씩 영어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근데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죠.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 교육과 선생님도 한국에서는 어떤 영어 공부를 하느냐? 영어 읽기를 해라. 그거는 영어를 쓰는 환경에 똑같이 노출된 거다.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영어를 말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10%도 한국에서 영어를 말하는 걸 쓰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를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이렇게 하면은 비약은 있겠지만 4 개인데 만약에 독해만 추가라고 파면 2,500 시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비약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복합적인 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렇게 독해를 하는데 2,500 시간 정도 쏟아부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 시간씩이면은 딱 1,000일 3년 걸리겠네요. 음. 그러니까 어떻죠, 여러분? 영어를 단기간에 끝낼 방법은 없어요. 예. 영어를 다 빨리 너무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럼 과거부터 열심히 하셨어야죠. 예. 그러니까 영어는 최소 1 년, 2년 아니면 뭐 최소 6 개월 되게 빡세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아. 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 그러니까 500 시간 단위, 1000 시간 단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그렇게 성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다 무의식에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우실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뭐 40에 뭐 이뤄내신 분들, 뭐 50에 뭐 이뤄내신 분들, 뭐 60에 뭐 이뤄내신 분들, 30에 뭐 새롭게 성공하신 분들 이런 시간 분들은 기저에 다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은 뭔가를 이분들은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500 시간씩 1000 시간씩 누적해서 해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거 강연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 너무 많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천하지 못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걸 인제 단계가 있겠죠. 쪼끔 꾸준한 분들이 있을 거고 인제 결국에는 2년 3년 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 댓글에 가끔가다 정말 리마커블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를 몇 년 해 보니깐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깐 저희는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고 피곤한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인데 여러분들이랑 500 시간, 1000 시간, 3000 시간, 10,000 시간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올해부터 쪼끔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가볼 생각입니다. 저도 실천하는 거 보여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실천한 스토리를 공유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천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실패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500 시간 목표로 하셨어요. 30 시간 하다 실패했어요. '아 내일은 못 하겠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일 모레도 못 하겠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일 모레 글피는 하시면 좋습니다. '한 달 못 했어.'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0 시간 했던 게 어느 정도 날아가겠죠,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다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 시간은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얹으시면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냥 단순히 알려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이걸 너무 같이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못 해내면 큰일 납니다. 말씀드렸죠. 저출산은 벌어진 일입니다. 똑같아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여러분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거고 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나라입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대학에서 새로 전공 얻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방법을 찾아 갖고 수소문해서, 왜냐면 요즘에 강연들이 너무 많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 관련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돈 쪼끔 내면은 유료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대로 배워 보자. 예. 대학 땐 내가 제대로 못했지만, 심지어 내가 대학 안 나왔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3,000 시간씩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전공 쌓아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새롭게 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공채가 저는 진짜 옛날에 공채가 사라질 거라 그랬을 때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랬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댓글로. "네가 뭘 안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 공채가 사라질 거라고 팟캐스트 4-5년 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담당자들이 그러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화가 너무 많이 되면서. 근데 인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공채 하는 데 거의 없거든요. 다 경력이거든요. 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능력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나이 40에 뭔가를 해내고 50에 뭔가를 해내면은 나이 때문에 회사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그렇게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만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지금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그게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모든 회사가 안간힘을 쓰면서 돌아다닐 겁니다. 그다음에 점점 장유유서, 이런 호봉 시스템, 이런, 그다음에 인제 좀 이 꼰대 구조, 이런 건 점점 깨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도 직급을 다 없애는 게, 왜? 일단은 다 정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정년대로 하다가는 인력 수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러면 정년이라서 계속 그러면은 밥그릇 지켜주냐, 그게 아닐 거예요. 연봉 협상이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면은 55살 돼서 부장님은 연봉이 제일 많이 받는데 55 살이어서 회사에서 근무해도 신입처럼 받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남아 있는 게 더 좋죠, 다음 인제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얘기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다시 언급 드릴 겁니다. 우리 3,000 시간 같이 다시 한번 해 보자. 3,000 시간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500 시간 해 보자. 500 시간 전에 안 되면은 300 시간 해 보자. 300 시간 전에 안 되면은 100 시간만 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손잡고 일어납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계속 갈 겁니다. 아셨죠? 쉽지 않은 길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해 드릴 거고 다양한 프로젝트로 함께 할 겁니다. 아셨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열심히 해서 미래 기다리고 내 현재는 정말 기쁨으로 꽉꽉 함께 같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